셀카와 관련된 안전 문제 및 심리사회적 함의,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대응 사례와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셀카는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우리 시대의 문화심리적 현상이지만 위험하고 부정적인 양상이 등장할 때는 생명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부, 민간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올바른 셀카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멋진 사진이라 해도 목숨이나 존엄성을 잃어가면서까지 찍을 가치는 없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1. 서론 셀카 문화의 확산과 위험성의 시작. 현대사회에서 셀카는 단순한 취미나 기록 수단을 넘어 자기 표현의 중요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발전과 SNS의 보급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진을 찍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여행, 행사,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게 되었죠. 하지만 내가 이곳에 왔다는 증거 사진을 남기는 과정을 넘어 점점 더 자극적이고 눈길을 끄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셀카를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절벽 끝에 선체로 사진을 찍거나 달리는 열차가 가까워지는 철도 위에서 포즈를 잡는 행위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고층 빌딩이나 다리 위에서 아찔한 장면을 담기 위한 시도가 늘면서 예고 없이 사고로 이어지는 비극적 사례가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셀카 촬영 행태는 한편으로는 순간의 스릴 또는 SNS에서의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는 욕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친구나 팔로워의 반응에 민감하고 인생샷을 찍어 SNS 프로필이나 피드에 올리는데 큰 의미를 두는데요. 이런 심리적인 동기는 끊임없이 더 멋진, 더 극적인 사진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안전 불감증이 심화되고 본인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며 결국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서 셀카 촬영 도중 발생하는 추락사, 익사, 교통사고, 야생동물 공격 등으로 인해 매년 수십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듯 셀카 문화가 거대하게 확산되면 나타난 부작용은 단순히 신체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도한 셀카 촬영과 SNS 공유 문화가 가지는 부정적 심리사회적 영향도 심각합니다. 자존감 저하, 외모 강박, 사이버 불링, 우울증 등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문제들도 점차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셀카를 찍기 위해 위험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주의 표지를 무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발생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됩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정부기관, 관광청, 보호구역 관리단체 등은 위험지역 셀카 금지 구역 설치, 안전수칙 캠페인, 법제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문의 글에서는 셀카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왜 중요한지, 어떤 유형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셀카 문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인식은 개인 차원에서의 주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율적입니다. 안전한 셀카, 책임있는 셀카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지 본문을 통해 심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2. 셀카 사고의 주된 원인과 통계. 추락사, 익사, 교통사고, 야생동물 공격. 셀카 사고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유형은 크게 추락사, 익사, 교통사고, 그리고 야생동물 공격 4가지입니다. 우선 추락사는 높은 장소에서 촬영하다가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거나 균형을 잃으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절벽, 고층 빌딩 옥상, 다리 난간 위 등에서 아찔한 인증샷을 찍으려 할 때 이러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절벽 관광 명소가 많은 국가에서 잦은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나 여행, 미끄럼 방지 신발, 방수방풍 위복을 착용한다. 고글, 모자, 보호대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장비를 구비한다. 시간관리. 셀카 촬영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말고 주변 환경과 체험에도 집중한다.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시간 외에는 업로드나 알림 확인을 자제한다. 윤리문화적 존중. 추모 장소, 종교시설, 역사적 비극 현장 등에서는 촬영을 자제하거나 엄숙한 태도를 유지한다. 사전에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 표지판이나 규정을 준수한다. 심리적 건강관리. SNS 좋아요 수치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객관화한다. 셀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기보다 내 일상의 기록과 추억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주변인과의 협력 함께 여행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셀카를 시도하려 할 때 적극적으로 만류한다. 안전 관련 정보나 캠페인을 공유해 공동체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이러한 실천 항목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작은 습관과 노력들이 모여 사고를 막고 건강한 셀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19. 정부와 개인, 사회의 협력 모델 다각적 솔루션 셀카 안전 문제는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다각적 솔루션이 요구됩니다. 정부기관은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법령을 통해 일부 위험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 유튜브, SNS 광고 등을 활용해 실제 사고 사례와 함께 안전수칙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공공 캠페인을 지속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교육 및 계도가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위험지역에서는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뿌리 내려야 하며 또래 집단 내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는 사진 멋있다라는 잘못된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부모나 교사는 학생들에게 셀카 안전수칙을 가르치고 디지털 윤리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SNS 플랫폼도 알고리즘이나 이용 약관을 손봐 명백히 위험한 촬영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안전한 촬영 기법이나 대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곳은 절벽 지역입니다. AI가 감지한 결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진을 찍고 싶다면 10m 떨어진 전망대를 권장합니다라는 식의 안내 팝업을 카메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띄울 수도 있겠죠. 개인은 이러한 여러 노력 가운데에서도 최종 선택권을 지닌 주체입니다. 아무리 제도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스스로 안전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함께 주의하는 집단의식 역시 중요합니다. 결국 책임있는 셀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기업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필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 결론 셀카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셀카는 현대인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SNS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물리적 안전 위협과 심리적 윤리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셀카를 찍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진을 찍으려는 태도와 SNS 비교평가 문화에 종속되어 자존감과 윤리의식을 잃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부와 관광기관, SNS 플랫폼,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수칙과 문화적 배려를 교육 홍보하고 실질적인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멋진 사진이나 SNS 반응도 우리의 생명이나 정서적 안녕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셀카는 한순간의 기억을 담는 도구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다른 측면을 위협하거나 주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그 순간부터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밝혀진 수많은 사고 사례와 예방 방안을 통해 우리의 셀카 문화가 좀 더 성숙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은 절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우선시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셀카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셀카로 추억을 남기고 있을 텐데 그 모든 장면이 웃음과 즐거움으로 이어지려면 철저한 안전의식과 심리적 건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 봅시다. 블로거가 멋진 사진을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도 합니다. 익사의 경우 강, 호수, 바다, 폭포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물가로 너무 가까이 가거나 미끄러져서 발생합니다. 물가 촬영 시 발밑이 미끄럽거나 조류가 강한 환경에서 중심을 잃기 쉬우며 특히 다리나 수영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소한 부주의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유명 폭포나 해안 절벽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는 종종 언론에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때 구조하려던 동행인 역시 위험에 빠지는 2차 사고로 확대되는 경우도 심각합니다. 교통사고는 철길, 도로, 고속도로 등에서 무리하게 포즈를 취하거나 지나가는 차량 또는 기차를 배경으로 찍으려 할 때 발생합니다. 철로에서 열차와 함께하는 인생샷을 시도하다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거나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을 간과하고 셀카에만 집중함으로써 일어나는 충돌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철로 접근 자체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를 무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공격은 자연이나 국립공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특정 동물을 배경으로 가까이 다가가 찍으려다 공격을 받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코끼리, 곰, 사자, 들소 등 대형 포유류뿐 아니라 물개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도 환경에 따라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필라코테 숲에서 코끼리와 셀카를 찍으려다 코끼리가 흥분해 여러 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국립공원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25야드 이상의 거리 유지가 권장되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 그 한계를 무시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잦아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한 해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 이상 보고되며 통계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많은 셀카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인도에서는 인파가 몰리는 관광 명소가 많고 SNS 인플루언서가 늘어나면서 절벽, 철로, 물가에서의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차량 및 철도를 중심으로, 호주는 해안 절벽과 바닷가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해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셀카 사고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생샷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3. 위험지역에서의 셀카 촬영 금지와 실제 사례 점차 심화되는 셀카 사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험지역을 셀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표지판을 세우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러시아 경찰은 셀카 촬영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철로, 다리, 지붕 등 특히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여기서 셀카를 찍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와 위험한 행동 아이콘을 함께 표시해 가시적 효과를 높였습니다. 인도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해 많은 관광지의 절벽이나 해안 절벽, 폭포 주변 등의 금지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강제 퇴거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지구역 설정이 반드시 실질적 안전 확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관광객이나 SNS 인플루언서는 그 위험한 장소에서 찍는 것 자체가 스릴이 자가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금지구역을 설정해 두어도 SNS의 위험지대 표시가 오히려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찍은 사진 자체가 특별한 컨텐츠가 되어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안전요원이 상주하거나 물리적인 차단시설을 완비하지 않는 이상 단순 한 표지판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로 인도의 뭄바이 해안 절벽 지역은 셀카 사고가 빈번해 여러 차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광객은 표지판을 무시하고 절벽 끝까지 접근해 사진을 찍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오래된 교량 위에서 허공에 매달린 포즈를 취하려는 젊은이들이 잇따른 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차원의 금지구역 설정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강력한 단속과 안전장치 설치,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의식 고취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에서는 난간을 더 높게 설치하고 사용자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나 알람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추락위험 지역에 접근 시 센서가 울려서 가까이 가는 사람을 주의시키고 일정 영역을 넘어서면 공원 경비가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 올라온 위험 촬영 인증 게시물에 영감을 받아 비슷한 행동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기에 이러한 물리적 행정적 조치만으로 완벽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이 정도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샷을 찍고 싶더라도 목숨보다 중요한 사진은 없다는 사실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주변 친구나 가족이 무리한 촬영을 시도하려 할 때 만류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4. 셀카 중독과 심리적 영향 과도한 SNS 경쟁이 부추기는 위험 셀카로 인한 사고 위험은 물리적 측면에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셀카 촬영과 SNS 업로드 습관은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10년대 이후 SNS 플랫폼에서 좋아요와 댓글, 팔로워 수는 개인의 온라인 평판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꾸준히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며 더 주목받고 더 많은 반응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험한 장소나 자세를 시도하는 극단적 셀카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예쁜 카페나 유명 관광지에서 찍는 평범한 사진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벽 끝에서 한 발을 내딛거나 고층 빌딩 옥상 난간 위에 올라가 앉는 등의 모습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진으로 여겨져 SNS에서 높은 화제성을 얻는 것이죠. 이때 긍정적인 댓글이나 멋지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면 위험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가 이뤄집니다. 이는 곧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 더 큰 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켜 반복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독적 셀카 촬영은 또한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연구에서 셀카 중독이라는 용어가 나타날 정도로 강박적으로 셀카를 찍고 즉시 SNS에 올리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파민 분비와 도 관련이 있어 좋아요와 댓글로 인해 얻는 보상감이 뇌신경계의 쾌감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SNS 반응에 집착하게 되고 자존감이 SNS에서의 반응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마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가 일종의 SNS 자살 게임처럼 확장되어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행동들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셀카를 찍어야만 그룹에서의 인정을 받거나 더 많은 좋아요를 받아야만 인터넷상에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왜곡된 사고가 자리 잡는 것이죠. 이는 단지 개인 한 명의 선택이 아닌 주변의 또래나 SNS 팔로워들에게 잘못된 롤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집니다. 5. 자존감 하락, 우울증, 사이버 불링. SNS 속 셀카의 그림자. 셀카와 SNS 문화가 맞물려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는 자존감 하락과 우울증, 그리고 사이버 불링입니다.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셀카는 대부분 보정 혹은 선별 과정을 거친 현실보다 훨씬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문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올린 사진이 다른 이들의 사진에 비해 덜 세련되거나 덜 예쁘게 보일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10대나 20대 초반 청년층은 SNS에서의 비교 문화에 매우 민감해 본인의 일상이나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쉬워집니다. 자신보다 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의 사진을 보면 서열등감을 느끼거나 보정된 이상적인 미모를 지닌 셀카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하며 자괴감을 가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누적되면 자신감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결국 우울감 혹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이버 불링입니다. 누군가가 SNS에 올린 셀카를 두고 악성 댓글을 달거나 집단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며 조롱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온라인 폭력은 특히 여성 사용자나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젊은 층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며 외모 비하가 극단적으로 흐르면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피폐해진 정신 상태가 사회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셀카는 단순히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경쟁평가 비교 문화와 맞물려 상당히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함의를 지니게 됩니다. 개인이 먼저 스스로를 지키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이런 폭력적이고 비교를 부추기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셀카를 통해 자신의 삶과 추억을 기록하는 것이 나쁜 행위가 아니라 그 과도함과 안전 불감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유발이 문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6.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실천 방안. 주변 환경 확인부터 안전 장비까지 셀카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찍기 전으로 주변 환경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절벽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면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지, 발 디딜 곳이 미끄럽지 않은지, 바람이 강하지 않은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바닥이 젖어 있거나 이끼가 낀 곳이라면 예상치 못한 미끄러짐으로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촬영에 집중해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셀카를 찍을 때는 화면 속의 본인과 배경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집중이 과해지면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이나 기차 혹은 뒤에서 접근하는 야생동물 등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철로, 공원 등 움직이는 요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한 번에 많은 컷을 찍으려 하기보다 주변을 항상 살피며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장비 활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촬영 시에는 충분한 조명 장치를 준비하고 반사 소재가 달린 옷을 입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산악지역이나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미끄럼 방지 신발,
안전줄 등을 착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SNS에 좋은 사진을 올리는 것만큼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규 준수 또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철도가 통제된 지역이거나 사진 촬영이 금지된 역사적 비극 장소에서는 셀카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 문제뿐 아니라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장소에서 즐거운 척 사진을 찍는 것은 유족이나 관계자들에게 큰 상처와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디지털 에티켓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진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민감한 장소에서 촬영 시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사고 예방과 더불어 사회적 충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작은 습관과 인식의 전환이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불편하지 않은 셀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7. 여행지에서의 안전수칙. 국립공원, 해안절벽, 활화산 등 해외나 국내의 관광지를 여행할 때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셀카를 찍는 것은 당연히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낯선 환경이기에 안전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분위기에 이끌려 경계심을 잃기 쉽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안내 지도나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고 정해진 산책로 혹은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거리 제한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이 위협을 느껴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지형이 거친 해안절벽, 협곡 혹은 활화산 인근에서는 바람이 강하거나 지반이 약한 구역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셀카를 찍으려면 반드시 미리 집 안 상태를 확인하고 난간 혹은 안정된 바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진만 보고 발을 헛디디면 낙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활화산 지형에서는 갑작스러운 가스 분출 혹은 매연, 뜨거운 지면, 온도 등에 의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화산지대에서의 사진 촬영은 현지 가이드 없이는 절대 단독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이드가 안내하지 않은 루트를 임의로 선택해 멋진 구도를 위해 들어갔다가 뜨거운 간헐천이나 유독 가스 분출 지역에 노출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 사례도 보고됩니다. 해안 절벽에 접근할 때는 파도가 높은 시간대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취사를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안 절벽 사진은 일몰이나 일출 시간대에 특히 아름답지만 시야가 어둡거나 파도가 거셀 때는 발을 헛디뎌 추락할 위험이 배가 됩니다. 이 또한 많은 해외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진 파도와 함께하는 사진을 찍으려다 갑작스러운 대형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광지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사진 스팟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정식으로 지정된 안전구역이나 전망대를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소마다 제공되는 안전 안내문, 풍향풍속 경고, 파도 경고 등 현지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셀카를 찍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닥쳐올 수 있는 위험은 예측이 어려우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8. 장비 사용 주의. 셀카봉, 드론, 삼각대 등 셀카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보조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셀카봉인데 길이가 연장되면서 더 광범위한 풍경을 함께 담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셀카봉 역시 안전사고 유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군중이 많은 장소에서 셀카봉을 높이 치켜들면 주변 사람과 부딪히거나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콘서트장, 축제 현장, 박물관 등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셀카봉 사용이 금지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별로 기내 반입 규정이 달라 셀카봉이 지나치게 길거나 날카로운 금속 재질일 경우 탑승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셀카봉을 무기류처럼 취급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아예 소지 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 시 셀카봉을 가져가려면 각 항공사와 국가의 입국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공항 보안 검색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최근에는 드론 촬영을 위한 셀카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하늘에서 바라본 다이내믹한 구도를 얻을 수 있으나 드론 조종 미숙이나 불법 비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예컨대 사람이 밀집된 해변이나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다가 추락해 부상을 입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건물 또는 송전선에 충돌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 군사시설 근처에서의 드론 비행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 역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설치 시 부딪힘, 넘어짐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를 설치한 채로 자리를 비우거나 노출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례도 흔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실내에서는 삼각대 다리나 카메라 장비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런 장비들은 좀 더 괜찮은 사진을 찍기 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용 습관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용 시에는 항상 장소와 상황을 고려하고 주변인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규정과 매너를 지키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9. 정책 및 사회적 대응 법제도 정비와 공공 캠페인 셀카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에서는 위험 지역에 노 셀피 존을 선포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만들었고, 러시아도 세이프 셀피 캠페인을 펼치며 경찰이 각종 홍보물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안전하게 셀카를 찍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사고 사례를 시각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예컨대 고층 빌딩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사람이 사진을 찍는 장면 뒤에 다음 컷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상기시키는 식이죠. 또한 미국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생동물로부터 최소 거리 유지, 안내 표지 준수, 바위나 절벽 등에서 사진 촬영 시 안전벨트 착용 등의 지침을 적극 홍보합니다. 호주 역시 세이프 셀피 캠페인을 통해 해안 절벽 근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는 단속과 벌금 부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안전 셀카 스팟을 미리 지정해 사람들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관광 명소 내에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전하게 멋진 전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안내 보드를 설치하고 포토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위험지대로 몰리는 것을 일부 분산시킬 수 있고 사진 촬영을 통한 홍보 효과도 유지할 수 있어 관광청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언론과 교육을 통해 셀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위험 사례를 조명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디지털 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SNS에서의 위험 촬영 행위의 문제점을 토론하거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주변 사람도 배려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은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셀카 문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디지털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디지털 중독 예방 전략 시간 관리와 자연스러운 촬영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셀카 중독이란 지나치게 셀카에 집착하거나 SNS 반응에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실제 삶을 더 충실히 경험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여행지에서 모든 순간을 카메라로 담으려 애쓰기보다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에는 풍경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너무 보정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촬영을 즐기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보정 앱을 통해 과도하게 외모를 바꾸거나 필터 중독에 빠지면 실제 자신과의 괴리가 심화됩니다. 이는 자존감 하락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야기해 결국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만족하는 선에서 약간의 밝기 조절이나 색감 보정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얼굴 형태나 신체 비율을 크게 왜곡하는 수준의 포토샵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디지털 해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SNS 접속을 제한하거나 하루에 몇 시간은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오프라인 활동에 전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디지털 디톡스는 셀카 중독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터넷 게임 중독, 멀티태스킹으로 인한 피로감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불안감이나 연결이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자신과 주변 세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 함께 찍는 셀카 문화를 즐기되 서로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절대로 찍지 않는다. 절벽 근처에서는 번갈아 가이드를 해주고 서로를 부축한다 등 구체적인 안전규칙을 사전에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경각심을 높이고 함께하는 촬영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11. 신체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팁. 위복, 신발, 자세. 안전한 셀카 촬영을 위해서는 위복과 신발 선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연 지형이나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겉으로 예뻐 보이는 옷보다 활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복장이 더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나 집안이 고르지 않은 상황을 대비하려면 미끄럼 방지 신발이나 편안한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나 하이힐을 신고 절벽이나 미끄러운 바닥에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또한 자세 역시 신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한 손에 셀카봉을 들고 몸을 뒤로 젖히는 백샷을 찍으려 할 때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거나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절벽이나 고층 빌딩 옥상처럼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포즈나 점프샷을 시도하기보다 안정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촬영해 주고받거나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장비를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셀카봉을 무리하게 뻗거나 서핑보드를 탄 채로 폰을 들고 있다가 물에 빠뜨리고 익사 위기를 겪는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꼭 이렇게까지 해서 찍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안전과 비교 형량을 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12. 심리적 안전을 위한 접근 자기 객관화와 SNS 해석 물리적 안전과 더불어 심리적 안전을 지키려면 셀카 문화와 SNS 상호작용을 스스로 객관화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SNS에서 내가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적게 달렸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SNS 반응은 일시적이고 알고리즘이나 시간대, 플랫폼의 트렌드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상대적 지표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올린 멋진 사진 뒤에는 현실과 다른 연출 혹은 편집이 많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쁜 배경과 화려한 포즈만 보고 저 사람의 삶은 완벽하다라고 단정 지을 경우 불필요한 비교와 열등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나는 나만의 삶과 개성을 가진다는 자기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SNS가 행복한 부분만을 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의 모습은 대부분 하이라이트이지만 내가 사는 일상은 풀버전으로 비교하게 되니 당연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 전환은 지나친 SNS 비교와 셀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셀카 문화에 대한 건강한 해석도 필요합니다. 셀카는 자기 자신을 기록하고 추억을 남기는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게 됩니다. 결국 셀카를 올리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내 만족과 추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SNS의 반응에 의해 내 가치를 평가받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13. 위험한 셀카 사례들 구체적인 사고 리포트와 교훈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단순한 통계 이상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인도 타밀나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5명이 철로 위에서 단체 셀카를 찍다가 달려오던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SNS에 올릴 단체 철도 셀카를 위해 철도가 통제되지 않은 구간까지 들어갔고 열차 소리를 듣고도 조금 더 찍고 빠져나가자는 판단 미스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예는 2018년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건입니다. 20대 여성 관광객이 난간 밖에서 뛰어오르는 점프샷을 찍으려다가 균형을 잃고 수십 미터 아래 협곡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호주의 왕리페안 절벽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호주 당국이 긴급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인 뒤 관광객 안전 수칙을 더욱 엄격히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사건도 심각합니다. 2019년 인도 필라쿠테 숲에서 발생한 코끼리 공격 사건이 대표적 예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코끼리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자 코끼리가 위협을 느껴 달려들며 트렁크로 사람을 내던져 사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숲 인근에는 덴저 엘리펀트 어택 존, Do not take selfies라는 경고 문구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관광객은 안전 지침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설마 사고가 날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